여러분 지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간병인 보험 치고 들어오셨죠? 그럼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여기에 실제 간병인 보험 가입을 하시고 보상을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썰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풀어주세요. 그러면 네. 일단 대표님이 지금 궁금한 게 간병인 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간병인 보험, 간병보험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간병보험하고 간병인 보험이 있어요? 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나눠져서? 일단 보편적으로 간병보험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치매보험이다, 장기요양 급여금이다 이런 것도 간병보험에 사실 속하거든요. 이름이 간병보험이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단비로 받는 보험이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내가 케어를 못하는 그런 간병인, 그러면 간병인을 해줄 수 있는 간병사님이 직접 지원이 나와서 아, 우리 1대1로? 환자를, 그렇죠, 환자를 케어해주는 네. 거를 간병인 보험이라고 해요. 간병보험이 있고 간병인 보험이 있다. 근데 1대1로 케어를 받고 싶으면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래서 팀장님도 간병인 보험으로 지금 보상을 받으셨다는 네, 얘기신 네, 네. 거죠? 저도 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그거는 어떤 것 때문에 어느 분 일단은 팀장님이 간병인- 받으신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간병인 보험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간병인 보험은 대상자는 누굴까요? 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노약하신 보통 분들, 우리 아프신 부모님을 제일 분들. 먼저 생각을 하죠. 그렇죠, 부모님을. 그렇죠. 뭐 그럼요. 60대 넘어가시면 병원 갈 일도 많으시고 일단은 쉽지 솔직히 넘어지면 골절 많고요. 일단 중대 질환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입원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일단 부모님을 생각을 했을 때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면 누가 가서 간병을 해야 돼요? 자식들이 보통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배우자가 됐던 자녀가 됐던 가야 되는데 사실 집에 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일하잖아요. 요즘에 너무 힘들어갖고 일 안 하면 먹고 살아야 예, 되니까. 안 돼요. 그러면 네. 24시간 그거를 누가 해줄 수 있느냐? 간병인. 그렇죠. 근데 그런데- 간병인은 근데 돈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혹시 불러보신 적 있어요? 불러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이게 간병인 서비스가 네. 사실 이제 최하 금액부터 해서 여성, 남성으로 나뉘다 보니까 뭐 8만 원에서 많게는 한 13만 원까지 금액대도 틀려요. 하루에 네. 비싸네. 그리고 이 간병인 보험이 사실 어떤 분들은 뭐 비싸다, 뭐 저렴하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 케어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간병이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뭐 그냥 옆에서 환자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뭐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분 아니신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단은 제가 이제 뭐 받은 거를 예를 들어보자면 네. 일단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네네. 나이가 드셨으니까 넘어지셨는데 갈비뼈가 탁탁탁 일곱 개. 부러지셨어요? 실제로? 네, 아버님 연세가 혹시 70대 후반이시고요. 70대 후반이요? 그러니까 아, 그 나이면 사실 뼈가 약하기 약해지, 때문에 그쵸, 그쵸. 조금만 넘어져도 그런 거는 굉장히 쉽게 와요. 근데 그게 팔, 다리가 아니라 예. 갈비뼈라든지 엉치뼈라든지 이런 데면 더 심각해요. 아니, 못 갈비뼈에 움직여요. 금만 가도 한 달, 두 달만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7개나 부러지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가 네. 그냥 부러지기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 또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럼요. 네. 폐에 툭 찔려가지고 폐에 물 차고. 실제로 피가- 그러셨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솔직히 네. 한 3주간의 처치가 필요한 그런 데 입원을 하셨는데 거동을 못 하시잖아요. 음,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기저귀, 대소변. 기저귀. 소변이야 뭐 소변줄 꼰다 하지만 네. 대변, 기저귀 갈아 주셔야 되고 근데 누워만 계시니까 욕탕 생기지 않게 뒤집어 주셔야 되고 네. 식사, 그 다음에 뭐 세안부터 해서 아이고 아이고, 이런 것도 괜찮으세요? 네네 네. 이런 것도 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또 잘 주무시는지 어쩌는지 24시간 계속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뭐 석션이든 뭐든 그렇죠, 그렇죠. 아, 잘하고 모든 계시네요. 모든 일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질환이 있었느냐, 네. 또 다쳤을 때 어떤 질환이 동반됐느냐에 따라서 간병하는 것도 굉장히 다른데 또 하나가 간병인이 무조건 다 이걸 케어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처음에는
첫 번째 간병사님이 오셨어요. 네. 여성분이. 보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환자를 보자마자 주랭랑. 아버님 보시자마자 네. 못한다고? 중증 환자라 나 못해요. 이러고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다시 또 오셨어요. 3일하고 나 못해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남자 간병사님을 요청을 했죠, 우리가. 네네. 그래서 4번을 바꿨는데 중요한 건 내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부르려면 없어요, 잘. 아니 그 못하겠다고 가면은 그 간병 그 회사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 간병인을 관리하는 회사. 거기다 이제 민원 걸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민원보다는 예. 일단은 대체를 빨리 해달라고 하죠. 바꿔달라. 예. 근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개인 간병을 불렀을 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대체할 수 있는 간병사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보험이라는 거에 가입을 해서 그 회사에서 책임지고 이걸 해주다 보니까 네. 24시간 기준입니다. 간병인이 오면 24시간 동안 케어하고 못하겠으면 이분이 회사에 이제 연락을 하죠. 바꿔달라.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말씀을 하시죠. 못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루트를 통해서 다른 분 또 대체 좀 빨리 해주십시오. 이게 원활하게 또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그게 그러면은 서비스가 좀 잘 돼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 보험사의 간병인 보험, 그러니까 간병보험 말고 간병인 보험, 네. 이게 지금 보험사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딱 네. 세 군데. 그럼 세 군데 중에 제일 좀 괜찮은 보험사. 있죠. 그리고 실제로 가입하신 보험사가 똑같은데, 어디신지. 똑같은데 이제 이게 서비스는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딱 틀린 데가 예. 네. M사라고 있어요. M사. 네네네네. 뭐 M사라고 그냥 말씀 드려도 되잖아요. 뭐 메리츠 화재. 네. 그쵸? 얘기도 되나요? M사면 뭐 네네네. 메리츠 화재 또 제가 가입한 회사다 보니까 MG 손해보험사는 없으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네. 일단은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고 네. 간병인을 만약에 부득이하게 못 구해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불러야죠. 개인적으로? 그럼 메리츠 화재에 전화를 해서 저 간병인 불러달라 접수를 먼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쪽에서 못 구해주면 개인적으로 내가 구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요것도 간병인 신청할 때 네. 48시간 이내, 그러니까 48시간 전에 일단은 신청을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메리츠 왜냐면 쪽에서. 내가 당장 지금 간병 뭐 입원했다고 해서 지금 불러주셔야 한다고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죠. 네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인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 그렇죠, 나가보시면.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인 간병을 불렀을 때, 네. 실제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지급해야 되는 한도가 있잖아요. 네. 그 한도 내에서 실제 비례 보상을 실손 보상을 해주고요. 만약에 이제 좀 큰 병원 같은 데 가면 간호 통합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왜 그런 데 있잖아요. 간호사님들이 굳이 간병인을 쓰지 않고 보호자가 없어도 간호사님들이 이렇게 환자분들 케어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 뭐 큰 병원 같은 데나 뭐 그런 게 그렇죠. 있는 거죠? 간호 간병 그 병동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병인은 제가 안 썼잖아요. 네. 대신에 내가 가입한 금액의 2배, 가입한 금액의 2배? 2배를 지급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간병인 보험의 가입 금액이 10,000원. 보통 2만 원. 뭐 2만 원, 3만 원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10,000원만 하세요. 왜냐하면 얘는 입원 일당으로 생각하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간병인을 안 부르면 10,000원만 그냥 일당식으로 그렇죠. 입원한 일수만큼 나오는 거고 그렇죠. 간병인을 부르면 그 10,000원은 안 주고 그냥 간병 자금을 주는 거죠. 간병인 자금. 간병인이 이제 서비스를 그 드리는 간병인에 대한 그 거고, 공짜 나오시는 금액. 거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2배를 주는 거는 요 메리츠 화재만 일단 가능하다라는 거. 메리츠 화재만 2배로 주고 네. 다른 데는 한 그냥 배만 만 준다. 만 원, 가입한 금액만큼. 근데 이제 요거는 네. 어쨌든 내가 입원 일당이 아니라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10,000원이 적당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입원 일당을 받기 위한 게 아니니까 10,000원만 가입하고 내 주 목적인 간병인만 이제 그 서비스를 쓰기 위한 그렇죠. 그런 저희가 보험이군요. 이제 뭐 그런 케어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점이 네. 일단 요양병원도 가능해요. 요양병원도? 네. 요양병원은 안 되는 거 하나.
요양원 안 돼. 요양원. 요양원은 뭐 그냥 요양식으로 그냥 안 아프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그냥 요양식으로 그냥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죠? 요양병원은 대신에 외부 간병인이 사실 거의 출입이 안 돼요. 병원 내에서 네. 통합 간병인이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뭐 5인 기준, 6인 기준 그 간병인이 그 상시 이제 거기 계시면서 통합으로 이제 간병을 해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비용을 또 어떻게 하느냐? 실손보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뭐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거네요. 그리고 또 내가 케어해야 될 시간 투자도 이제 절약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는 그게 가입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네. 저희 아빠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에 이제 피가 차고 시술하고 한 3주 정도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근데 병력이 혹시 있으셨던 기존에 그쵸. 분이셨는데 가입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였고, 그죠? 간편보험을 했습니다. 간편보험 안에 간병인 특약을 넣어서 그렇죠. 그것만 저렴하게 가입을 했다는 네. 거죠. 근데 월보험료는 얼마 정도 혹시 내셨나요? 제가 월보험료가 네. 한 6만 3천 한 300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3,300원 내시고 한 1년도 안 돼서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사실 받아서 제가 그것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이게 혹시 또 뭐 안 나오는 거 아닐까? 네. 뭐 이런 좀 솔직히 좀 걱정도 하면서 에이 그냥 복불복 나오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왜 간편보험이 들기는 쉬워도요. 또 보장받을 때 이게 좀 따지는 게 또 많아요. 의외로 신청을 했죠. 오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돈이 딱 지급이 됐더라고요. 메리츠아재 쪽에서. 네. 제가 응급실에 계실 때는 이틀 밤을 샜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유, 참. 언제 간병사님이 오시나. 예, 고생이 많았네요. 네. 예. 엄청 기다렸거든요,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내가 만약에 아프면 누가 날 간호해주지? 간병사님. 역시. 일단은 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